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오늘 철거 첫날 스타트를 했고요. 우리 경비 아저씨께서 아침 9시에 무조건 올라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조금 빈정상했는데 그래서 가끔 요즘에 좀 요즘이 아니라 뭐 전통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경비 아저씨한테 뭐를 드려야 되냐. 부드럽게 가려면 좀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이제 경비 아저씨가 계시는데 좀 챙겨 드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료수라든지. 근데 음료수보다는 역시 현찰이 가장 효과가 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전달해 주시면은 적어도 작업자들 일찍 들어가가지고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실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컨셉은 미니멀, 심플, 가성비. 하지만 어떤 디자인 포인트에 있어서만큼은 살짝 부분 딱 잡는 느낌의 현장입니다. 46평이고요. 컨설팅으로 진행되긴 하는데 공사 기간은 뭐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5주에서 6주 정도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보통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공사 기간을 좀 저는 2배 잡으라고 그러시거든요. 왜냐면은 공사 중간중간 발생하는 어떤 스케줄 변화라든지 이슈가 있으면은 조금 더 공사가 늘어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턴키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시면은 일정이 늘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공정별로 예를 들어서 목공이다 그러면은 5일 잡았다 그러면은 목공팀이 와서 일 하루 이틀 하다가 이거 좀 힘들 것 같다, 아니면 딱 첫날 들어와서 일량 보고 이거는 품수를 조금 높인 다음에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5일 안에 딱 끝내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세딘 하시게 되거나 이제 뭐 반세프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팀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끌어당길 수 있는 팀이냐, 외부 인원을, 아니면은 그냥 2명 또는 3명 가지고 그냥 쭉 밀고 가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일정이 조금 미뤄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중간에 공정과 공정 사이에 이제 좀 텀을 두시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첫날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요걸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꿔볼게요. 현관 좀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양재가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구축 30년 된 아파트지만 요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싹 깔끔하게 이렇게 바꿔놓은 아파트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 사용함에 있어서 예민하겠죠. 당연히 스크래치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보양을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베이터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양재를 아파트 측에서 엘리베이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금액은 별로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 보양재도 있는데 장판을 이렇게 현장에 깔았습니다. 이 장판은 다행히 저 안에서 장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깔 수가 있었던 거고, 장판이 좋긴 해요. 괜히 장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보시고 또 사용하셔야 되니까 우리 이웃 주민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전문 보양 업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쪽만 하는, 아래쪽만 하는 하프 보양이 있고 전체는 올 보양이고, 보통 올 보양 진행하시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가시면 철거는 우리 팀들께서 이제 알아서 잘들 하세요. 이제 철거팀의 퀄리티가 사실은 있는데 용역을 모셔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철거팀을, 아니 구성된 철거팀을 이제 모셔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용역을 한동안 쓰다가 초창기죠. 예, 그때 용역을 쓰고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막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철거팀을 아예 그냥 모셔가지고 그 철거팀한테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소음, 그리고 쓸데없는 어떤 시간 낭비, 그리고 현장에서 뜯어내면 안 될 거에 대해서 막 그냥 무작정 이렇게 뜯어내는 어떤 그런 무식하게 뜯어내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이제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저는 팀을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용역을 쓰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며칠 전에 용역 업체에다가 말씀을 좀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날은 뭐 컨디션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 특히 벽이라든지 천장, 몰딩 뜯어내면서 이런 천장이 얼마나 더 처질 것인가, 그래서 조심조심하게 좀 요청을 미리미리 드려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장판을 걷어냈는데 여기 지금 물이 흥건하죠. 이런 거는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흥건한 사진을 좀 찰칵, 그래서 이렇게 비치는 거 있죠. 이렇게 비치는 걸 찰칵 좀 찍어 놓으시고, 전체적으로 찍어 놓으시면 어디서부터 보통 물이 새느냐 뻔합니다. 여기 온수 분배기 쪽, 여기에서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일러 쪽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오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이 바운더리가 넓지가 않아요. 이동하시는 바운더리가.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넓어지면 나중에 AS 받기도 그렇고, 대응이 좀 느리니까 지역에 있는 무슨 동 보일러, 무슨 동 뭐 보일러 설비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물이 조금 새어 나오는데 큰 문제는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아마도 이 친구가 새서 그런 건가? 요거를 털어낸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전문 철거팀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다못해 요런 거 이거 철거할 때도 그냥 막 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손상을 가요. 그래서 이 손상이 가면은 특히 요거 이게 조절 그 밸브거든요. 요게 연동이 여기랑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게 손상이 되면 저것도 금액이 꽤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도 그냥 막 떼어버리거든요. 이런 거 특히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요거는 재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용역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이제 다 얘기를 하더라도 잘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뭐 업체의 손해 또는 고객님의 손해로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철거할 때 조심조심 할 필요는 있고요. 네. 설비 쪽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어쨌든 됐던 간에. 그리고 물이 이제 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예민하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은 좀 잘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비가 좀 오면은 물이 어디서 새는지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뭐 내가 일부러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비가 내릴 때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영상의 어떤 그죠 주제, 그리고 찍는 취지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조심조심하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철거 설비에서 이런 단올림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요청을 하면. 근데 이제 금액이거든요. 보통 전문 팀을 사용하게 될 때는 이 항목별로 금액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건비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한 분 들어오셨을 때 이제 같이 겸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재를 먼저 갖다 놓으시고 요런 거 정도는 우리 뭐 타일팀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하셔도 나쁘진 않고, 어쨌든 금액이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지만 항목별로 요거 얼마, 요거 얼마
하는 팀에게 시키는 것보다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 직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또는 이제 인건비로 퉁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타일을, 철거를 타일팀한테 시킬 거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오셨을 때 한번 싹 다, 예, 털고 나가는 게 좋은 거냐. 일반적으로 턴키 업체에서는 철거팀에게, 예, 철거 한번 싹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부분적으로 셀프 공사 하시는 분들은, 반셀프 하시는 분들은 내비로 두고 있다가 요것만 별도로, 예, 그 팀에서, 해당 팀에서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곰팡이 같은 경우는 현장에 오셨을 때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샤시 교체를 할 거지만서도 이런 거 벽 상태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는 많이 안 쓰죠, 기량기.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마다 그 도시가스 배관 철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러면은 면허 업체가 오셔가지고 이걸 철거를 하시는데, 요거를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철거를 하셔가지고 막으셔도 되고, 아예 나는 얘는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철거하셔서, 얘는 보관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보관하시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거 나중에 새로 하시려면 다시 돈 주고, 제대로 등록한 다음에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요런 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요런 거는 샤시 교체하실 때 통발을 하나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거나, 이런 게 좀 아쉽죠. 예전에 있는 아파트들은 도시가스가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아쉽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얘는 그냥 잘 살리고 얘만 잘 뜯어서 다시 그냥 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바깥에는 기본적으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공식 설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를 뭐 끊는다거나 여기를 끊어서 메꾸라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좀 될 것 같아요. 아주 딥하고 자세한 거는 해당 업체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각자 그 기준이 좀씩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업체마다, 그리고 해당 뭐 구청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을 저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섭렵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기엔 좀 어려워요. 해당 팀들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요 정도 철거 느낌은 이제 가벼운 철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천장을 좀 그대로 살리고, 몰딩만 떼어내고 장판만 걷어내는 느낌이니까요. 그리고 베란다 쪽은 지금 덧방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아주 가볍죠. 그럼 금액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대신에 인건비라든지 폐기물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철거하면은 100만 원 단위로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감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이거 돈 받고 버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갖고 가지도 않고. 벌써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문 철거팀을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장비도 장비고요. 장비를 저렇게 갖고 다니시니까, 저런 식으로 전도면을 갖고 다니시니까 어떤 효율 면에서 좀 좋고요. 빠르게 치고 빠질 수가 있으니. 그리고 참고로 빠르게 치고 빠진다는 거의 장점은 공사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데, 공사 스트레스는 우리도 받는 거겠지만 여기 살고 계신 주민들도 함께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사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순간 민원도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용역을 한두 분 해가지고 사부작 하는 철거보다는 기존 팀들이 있어가지고 4명, 5명 들어가서 한 번에 훅 들어서 훅 치고 빠지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는 액면으로 보이는 금액이 낮다고 해가지고 내가 용역을 쓸 것이냐, 거기에는 그거에 따르는 이제 책임 소지라든지 주변의 어떤 이웃들과의 분쟁, 이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조심하셔가지고 판단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용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철거만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 없어요. 예, 뜨내기들도 많고, 뭐 좀, 어떨 때는 뭐 베테랑도 있고, 근데 베테랑으로 가면은 곤조가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쁘게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지간하면은 이런 것도 제거를 하면 좋은데, 예쁘게 제거를 해야지, 이거 그냥 때려치고, 이거를 막 그냥 발로 걷어차고 막 바로 그냥 무식하게 밀어버리고 막 이러다가 저런데 분배기 잘못 건드리면 문제 생기고 천장도 그냥 막 떼다가 천장 다 쳐져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건 잘 신경 써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떼면은 목자재 그리고 골재 잡쓰레기 사실은 세 개가 버리는 게 다 달라요.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차에 실을 때도 깔끔하게 실리고 금액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 업체에다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 업체들은 철거도 하면서 설비까지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방수라든지 뭐 연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철거할 때 같이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 있게 할 수가 있으니 그리고 같은 팀이기 때문에 철거함과 동시에 오후에는 설비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철거팀 따로 설비팀 따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루에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겹치거나 이럴 때는 서로 스트레스 받고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금액을 아끼느냐 아니면 효율성을 극대화하느냐 라고 봤을 때 저는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떤 팀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기도 하다. 네. 많이 현대화됐다라고 하기엔 좀 근대화됐어요. 이 철거도. 네. 뭐 저런 장비 쓰면 뭐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날 그래서 중요해요. 첫날에. 예. 그리고 민원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셔가지고 좀 민원 발생하지 않게 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랑 컨설팅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가 직영공사지만 연락처는 그냥 제 거를 넣어놔요. 그래서 민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배려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민원 걱정돼요. 뭐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일하기도 좋고요. 지금 딱 괜찮은 시기예요. 그래서 요새 가장 공사가 좀 몰려있기도 하고 어쨌든 환경적으로 날씨가 좋을 때는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공사 기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쫀쫀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판단해 보시면서 계절적으로도 언제나 내가 공사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인지를 좀 하시면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날 어떻게 철거해야 되는지 어떤 걸 좀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아마 오디오에 저런 소음이 좀 들어가고 그런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찍는다고 일이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2일차, 3일차 계속 쭉쭉쭉 나가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시끄러운 상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영상 만드는 데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